여러분, 육골에 머리 자르는 날짜 하나, 잘못 잡으면 5월 내내 쌓아온 재물, 흐름이 단 하루 만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특히 육골은 아무나 미용실에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육골에는 1년 중 딱 한 번뿐인 날이 있거든요. 태양에. 기운이 1년 내내 쌓이고 쌓여서 절정에 달하는 바로 그날입니다. 이날 머리를 자르면 그 기운이 한꺼번에 빠져나가 버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딱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바로 이날인데요. 그 날짜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달에는 그날 말고도 반드시 피해야 할 날이 더 있습니다. 모르고 지나치면 5월부터 이어온 재물 흐름이 그날 하루 완전히 꺾여버릴 수 있지요. 혹시 지금 육골 미용실 예약 잡아 두신 분들 계신가요? 그 날짜가 이달 절대 피해야 할 날일 수도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꼭 확인해 보세요.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육골은 장마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챙겨야 할 머리 자르기 타이밍이 따로 있는데요. 이걸 모르고 그냥 넘기시면 장마철 내내 재물 흐름이 무겁고 탁하게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육골 머리 자르기 좋은 날 7일과 절대 피해야 할 날 5일을 전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달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개운법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날과 금지일은 영상 후반부에 전부 공개하니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육골은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할까요? 오리꽃이 피는 달이었다면 육골은 그 꽃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달입니다. 열매가 막 맺히려는 이 순간이 가장 조심스럽습니다. 이 순간에 가지를 흔들어 버리면은 열매가 떨어져 버리지요. 5월 내내 공두려운 금전운이 하루 실수로 끊겨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육골만의 특수한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화지입니다. 1년 중 양기가 가장 강한 날이지요. 이날 머리를 자르면 1년치 금전운이 그 순간 통째로 잘려나갑니다. 한번 빠져나간 양기는 다시 1년을 기다려만 해야 돌아옵니다. 그래서 육골은 어느 달보다 지키는 것이 먼저인 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육골에는 한 가지가 더 있거든요.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장마입니다. 육골은 장마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풍수에서 습기는 금전운을 무겁고 탁하게 가라앉히는 요소입니다. 장마철에 머리가 늘 눅눅하고 무거운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 느낌이 바로 금전운이 가라앉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머리끝에 묵은 기운을 미리 잘라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불을 이어온 집안들을 보면 장마 전에 반드시 머리를 정리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냥 우연이 아닌 것이지요. 거창하게 스타일을 바꾸실 필요 없습니다. 끝을 깔끔하게 다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금전운을 위해 육골언제 미용실에 가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장마 전 마지막으로 챙기기에 가장 좋은 날은 물론 이달 최강 커트일은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절대 피할 날짜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6골 5일입니다. 이날은 망종을 앞둔 날인데요. 망종은 씨앗을 뿌려 여름에 농사를 시작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금전운의 씨앗이 막 심어지기 시작하는 날이지요. 씨앗이 땅속에 막 들어간 그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 순간에 땅을 뒤집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씨앗이 자리를
잡기도 전에 흩어져 버립니다. 이날 머리를 자르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지요. 막 심어지려던 금전운의 씨앗이 자리를 잡기도 전에 흩어져 버립니다. 6월 첫째 주에 미용실 예약 잡아두신 분들 계신가요? 지금 바로 날짜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6월 6일입니다. 이날은 현충일입니다. 쉬는 날이라 미용실 예약 잡기 딱 좋은 날이지요. 그런데 이날은 망종 바로 다음 날입니다. 망종에 막 심어진 금전운의 씨앗이 자리를 잡으려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틀 연속으로 건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씨앗이 땅 속에서 겨우 자리를 잡으려는데 또 한 번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금전운이 이중으로 꺾여 버릴 수 있습니다. 현충일이라 시간 여유 있다고 미용실 가시려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틀 연속 피할 날이니 꼭 기억해 두세요. 세 번째 6월 19일입니다. 이날은 단오입니다. 음악 음력 5월 5일로 예로부터 양기가 가장 강한 날 중 하나로 여겨온 날입니다. 집안 금전운이 활짝 열려 있는 날이지요. 기운이 가장 충만한 날에 머리를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가득 찬 그릇을 흔들면 넘쳐버리는 것처럼 충만하게 차있던 금전운이 한꺼번에 쏟아져 버립니다. 모처럼 활짝 열린 금전운을 그날 하루에 날려버리는 것이지요. 네 번째는 오늘 영상에서 딱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바로 이날입니다. 6월 21일입니다. 하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요. 1년 365일 중 양기가 가장 강한 날입니다. 태양의 기운이 1년 내내 쌓이고 쌓여서 이날 드디어 절정에 달합니다. 집안으로 들어오는 금전운도 이날을 기점으로 1년 중 가장 강하게 충전됩니다. 그런데 이날 머리를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1년치 금전운이 가장 강하게 모인 그 순간에 그것을 통째로 잘라내는 것입니다. 한번 빠져나간 양기는 다시 1년을 기다려야 돌아옵니다. 올해 남은 금전운 전체가 이날 하루 흔들릴 수 있지요. 달력에 지금 바로 빨간 줄 쳐 두세요. 6월 21일 절대 미용실 가시면 안 됩니다. 혹시 이날 예약 잡아두신 분들 계신가요? 지금 확인해 보세요. 하루만 앞당겨도 충분합니다. 어떤 날로 바꾸면 좋은지는 다음 파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월 29일입니다. 이날은 음력 보름입니다. 달이 가장 꽉 차는 날이지요. 5월 한 달 동안 집안으로 들어온 금전운이 이날 완성되고 굳어지려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에 머리를 자르면 한 달 동안 공들여 쌓은 금전운이 한꺼번에 흔들립니다. 5월부터 이어온 흐름이 이날 하루 무너져 버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로부터 풍수학과 사주학의 관점에서는 피해야 할 날을 아는 것만큼 좋은 날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머리 자르기 좋은 날 잘 챙기셔서 이달 금전운을 챙겨가시면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용실에는 언제 가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악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6월에 머리 자르기 좋은 날은 총 7일인데요. 날짜만 받아가시면 아깝습니다. 지금부터 내 상황에 딱 맞는 날짜를 찾아가세요. 첫 번째는 6월 3일입니다. 이날은 6월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정리일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집안에 쌓인 묵은 기운을 이날 한꺼번에 털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5월에 머리를 한 번도 못 자르셨던 분들, 요즘 들어 이유 없이 돈이 새어나가는 느낌이 드셨던 분들께이 날이 잘 맞습니다.
두 달목은 금전 흐름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 날이거든요. 끝을 깔끔하게 다듬는 가벼운 커트가 이날과 잘 어울립니다. 두 번째는 6월 8일입니다. 이날은 현충일 연휴 이후 첫 번째 정리일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 지출이 많으셨던 분들 계시지요? 외식이나 나들 위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나갔다 싶은 분들께 이날이 딱 맞습니다. 연휴 동안 흩어진 금전운을 이날 다시 정리하고 모아드리기에 좋은 날이거든요. 지금 들으시면서 내 얘기다 싶은 날짜 눈에 들어오셨나요? 아직 잘 모르시겠다면 괜찮습니다. 계속 들어주세요. 세 번째는 6월 11일입니다. 이날은 쌓인 것들을 흘려보내기에 좋은 날입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짓눌려 있던 돈 걱정, 해결되지 않고 무거운 금전 스트레스를 이날 가볍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요즘 돈 걱정으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머릿속이 복잡하고 무겁게 느껴지시는 분들께 이 날이 잘 맞습니다.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성격의 날이지요. 머리가 가벼워지면 생각도 가벼워지고 금전운도 함께 가벼워집니다. 이날은 너무 짧게 자르는 것보다 끝을 살짝 다듬는 정도가 좋습니다. 네 번째는 6월 16일입니다. 이날은 새 음력달이 시작된 직후 첫 번째 정리입니다.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금전 흐름이 반복되시는 분들 계시지요? 열심히 사는데 왜 우리 집은 항상 제자리일까? 이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반복되는 고리를 끊고 새로 시작하기에 이날이 딱 맞습니다. 새 음력달이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지방 금전운을 함께 리셋하는 날이거든요. 슬슬 내 날짜가 언제인지 보이시죠?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달 금전운의 가장 강한 날짜까지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6월 20일입니다. 이날은 하지 바로 전날입니다. 다음 날이 1년 중 절대 손 떼면 안 되는 날이라는 것 아시지요? 바로 그 전날인 오늘이 하지에 강한 금전운이 집안으로 완전히 들어오기 직전 마지막으로 묵은 것을 정리할 수 있는 날입니다. 내일 하지에 강한 금전운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 오늘 깨끗하게 비워두는 것이지요. 마치 귀한 손님이 오시기 전날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해 두는 것과 같습니다. 내일 들어올 금전운을 위해 오늘 자리를 만들어 두는 것이거든요. 이날 놓치시면 다음 기회는 하지가 지나고 나섭습니다. 꼭 챙겨두세요. 여섯 번째, 앞서 예고드린 날짜인데요. 바로 6월 25일입니다. 이날은 이번 달 최강 커트일입니다. 하지가 지나고 나면 1년 중 가장 강했던 양기가 서서히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강한 양기가 집안에 안착하는 이 시점이 바로 6월 25시 보일입니다. 쌓인 양기가 자리를 잡은 이 시점에 머리를 자르면 묵은 금전 흐름을 끊어냄과 동시에 새로운 금전운이 바로 붙는 효과가 납니다. 특히 5월도 6월 초도 아직 한 번도 미용실을 못 가셨던 분들이라면 이 날을 반드시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두 달치 묵은 흐름을 한꺼번에 정리하고 장마전 마지막으로 금전운을 열어두기에 이달 중 가장 좋은 날입니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 마지막 정리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날 이후로는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거든요. 단 너무 과한 탈색이나 한꺼번에 여러 시술은 피하세요.
좋은 날의 효과가 흩어져 버립니다. 6월 27일도 재물운을 위해 머리 자르기 좋은 날입니다. 이날은 이달 마무리이자 7월을 여는 날이지요. 개운이라는 것 아직 한 번도 챙겨보신 적 없으신 분들 계신가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날에 머리 한번 깔끔하게 자르는 것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날 한 번만 챙겨보세요. 6월 한 달목은 금전 흐름을 정리하고 치료를 새롭게 여는 가장 좋은 날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6월 29일 음력보름전 마지막 정리일이기도 합니다. 29일에 예약 잡아두신 분들은 이날로 바꾸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끝정리, 수정리, 깔끔한 마무리 커트 모두 이날과 잘 어울립니다. 여러분 7일 중 내이다 싶은 날짜 하나쯤은 눈에 들어오셨을 겁니다. 댓글로 저는 며칠입니다. 돈복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고 한번 남겨주세요. 같은 날짜를 챙기시는 분들끼리 함께 좋은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5월에 잘 챙기신 분들은 이번 달 어떤 흐름을 타게 될까요? 그리고 못 챙기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7일 최강 커트일을 챙기신 분들 계시지요? 그분들은 6월부터 그 효과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생각지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오거나 막혔던 일이 풀리는 느낌이 드신다면 그게 바로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달도 좋은 날 하나만 더 챙기시면 그 흐름이 7월까지 이어집니다. 5월을 못 챙기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음악 6월 25일이 있습니다. 이날 하나만 챙기시면 두 달 지목은 금전 흐름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장마전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니 반드시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그렇다면 내 상황에 딱 맞는 날짜는 언제일까요?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모르게 자꾸 새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은 6, 8일이 맞습니다. 연휴 이후 흩어진 금전운을 다시 모아드리는 기운이 가장 강한 날이거든요. 집안 살림이 늘 제자리인 것 같고 아무리 해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은 6월 16일이 맞습니다. 새 음력달 시작과 함께 지방 금전운을 통째로 바꾸기에 가장 좋은 날이지요. 그리고 가족이나 지인 사이에서 돈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분들은 6월 10일이 맞습니다. 얽힌 금전 흐름을 자연스럽게 흘려 보내기에 좋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대감이 드시는 분들, 요즘 흐름이 좋아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은 6월 25일을 반드시 챙기세요. 그 좋은 느낌을 현실로 만들어주기에 이달 중 가장 강한 날입니다. 날짜까지 다 챙기셨다고 해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날짜를 잘 골랐는데 이 조합 하나만 걸려도 그날 효과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해 두세요. 먼저 6월 21일 하재에 커트하는 것입니다. 이달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조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하지는 1년 중 양기가 가장 강한 날입니다. 이날은 어떤 이유가 있어도 절대 가위를 대시면 안 됩니다. 급하게 미용실을 예약했다가도 이날만큼은 취소하셔야 합니다. 하루만 앞당겨서 6월 20일에 가시거나 하지가 지난 뒤 6월 25일에 가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두 번째는 6월 21일에 야간 커트 조합입니다. 혹시 낮에는 바빠서 저녁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절대 안 됩니다. 하지는 양기가 절정인 날인데 밤은 양기가 완전히 사라진 시간입니다. 양기가 가장 강한 날의 양기가 가장 약한 시간이 겹치는 조합이지요. 이달 최악의 조합입니다. 6월 21일은 낮이든 밤이든 미용실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것이 금전운에 이롭지요. 다음은 6월 29일 음력 보름과 탈색 조합입니다. 음악 6월 29일은 앞서 말씀드린 피해야 할 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탈색까지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탈색은 머리카락이 가진 본래의 힘을 가장 크게 약화시키는 시술입니다. 금전운을 받아들이는 안테나가 완전히 손상되는 것이지요. 피해할 날에 안테나까지 망가뜨리는 조합이니 이달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조합만 피하셔도 오늘 알려드린 좋은 날의 효과가 온전히 살아납니다. 그런데 날짜와 조합을 다 챙기셨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번 달 집안에서 꼭 하셔야 할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머리 자르는 날짜다 챙기셨나요? 여기에 딱 한 가지만 더 하시면 효과가 2배가 됩니다. 6월에는 지갑을 정리해 주세요. 5월의 현관, 신발장을 정리하셨던 분들 기억하시나요? 현관이 재물이 들어오는 첫 번째 문이라면 지갑은 들어온 재물이 머무는 집입니다. 지갑이 엉망이면 들어온 돈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바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갑한 영수증을 버리고 쓰지 않는 카드를 정리하고 지폐를 방향에 맞춰 가지런히 넣어 두시면 됩니다. 딱 이 3가지만 하면은 충분합니다. 머리 자르러 가시기 전날 저녁에 해두세요. 특히 6월 25일에 미용실 가시는 분들은 24일 저녁에 꼭 함께 해두시길 바랍니다. 장마전 금전운을 위해 안팎을 동시에 정리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날짜 열심히 챙기셨지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같은 날에 머리를 잘라도 효과가 큰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인생에서 타고난 금전운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돈이 잘 모이는 구조를 타고난 분이 있고 콧방귀 아무리 벌어도 계속 새는 구조를 타고난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 전반에서 내가 지금 돈이 들어오는 시기인지 아니면 지키는 시기인지 모르고 움직이면 아무리 좋은 나를 챙겨도 절반밖에 효과가 안 납니다. 타고난 금전운은 한 번쯤 제대로 확인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내 인생의 사주풀이 풍수운명 비밀 고정 댓글과 설명란에 정리해 두었는데요. 6월 좋은 날짜와 함께 챙기시면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그리고 저희 풍수운명 비밀 채널 멤버십도 함께 안내 드릴게요. 옛말에 복을 나누면 더 큰 복이 돌아온다고 했지요. 작은 나눔 하나가 여러분의 금전운을 여는 가장 강력한 개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커피 한 잔 값으로 편하게 동참해 주세요. 내 주변 어려운 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꼭 전해 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금전운이 커집니다. 댓글로 6걸 모두들 금전운 가득하세요. 남겨주시면 더 큰 돈복이 돌아옵니다. 소망이 함께 모이면 좋은 흐름이 만들어지지요. 지금까지 인생 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방금 전까지는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큰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이 되면 많은 분들이 조상님이 계신 산소나 납골 땅을 찾아가 성묘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성묘에 가기 전에는 반드시 집에서 차례를 지내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가는데요. 이때 무심코 올린 음식 하나가 오히려 조상님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나아가 여러분 집안의 금전운과 대운까지 막아버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잘 모르고 제사상에 올리던 음식이 사실은 절대 올려서는 안 되는 금기 음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상님의 은덕을 바꾸는커녕 복을 잃어버리고 집안의 기운마저 흐려질 수 있지요. 특히 추석 차례상은 한 해의 결실을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풍요와 대운을 기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무엇을 올리느냐가 곧 금전운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조상의 은덕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상하게 일이 풀리지 않고 재물운이 막혀 답답했던 분들이라면 이번 추석만큼은 반드시 제사상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잘못된 음식을 올리는 순간 보혜문이 닫히고 반대로 올바른 음식을 올리면 조상님의 은덕을 받아 재물운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추석 차례상에 절대 올리면 안 되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또 올려야 복을 부르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올해 추석을 기점으로 여러분 집안의 금전운을 크게 높이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추석은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풍수적으로 한 해의 기운이 완성되는 시점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가을에 거둔 결실을 조상님께 바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추석 차례상은 단순히 음식을 차려 올리는 자리가 아니라 결실의 기운을 복으로 전환하는 관문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집안의 운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바로 조상님의 기운에서 비롯됩니다. 풍수에서는 조상님의 은덕을 뿌리에 기운이라고 표현하는데 뿌리가 튼튼해야 줄기와 가지 열매가 무성하게 맺히는 것처럼 조상님의 기운이 맑고 바르게 이어져야 후손이 번영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추석 차례상은 그 뿌리를 정화하고 새롭게 복을 여는 의식입니다. 특히 추석은 다른 제사와 달리 풍요와 성숙을 강조하는 제사입니다. 설날 차례상이 새 시작을 상징한다면 추석 차례상은 이미 맺혀 수확한 열매를 어떻게 지혜롭게 나누고 복으로 연결할지를 상징하지요. 그렇다면 추석 차례상에서 절대 올리면 안 되는 음식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재물복을 받기 위해 절대 이번 추석에는 올리면 안 되는 음식, 바로 파티 들어간 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파트리 전통 음식 재료인데 왜 안 되나요? 하고 물어보십니다. 팥은 예로부터 귀신을 쫓는 대표적인 음식으로 여겨졌습니다. 풍수적으로 팥은 강한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음을 몰아내고 잡기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동지의 파죽을 먹는 풍습이 생긴 것이지요. 그날만큼은 음기가 강하니 팥죽으로 귀신과 애군을 맑고 집안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추석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추석은 조상님을 모시고 기쁨과 풍요를 나누는 날입니다. 이때 파티 들어간 음식을 올린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조상님을 모셔야 할 상에 조상님이 가까이 오시지 못하게 막는 음식을 올리는
꼴이 됩니다. 정성껏 올린 음식이 오히려 조상님을 내쫓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특히 무심코 팔루떡이나 팥죽 같은 음식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상님이 생전에 좋아하셨으니까라는 마음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풍수에서는 이것을 선의로 한 실수라고 합니다. 마음은 좋지만 기운을 정반대로 움직여버려 결국 복은 멀어지고 조상님의 은덕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조상님께 음식을 대접한다는 본래 의미가 무너져 버리는 것이지요. 재물운과 금전운은 작은 균열에서도 막히기 시작합니다. 특히 추석처럼 풍요의 기운이 강하게 흐르는 시기에 팥이 들어간 음식을 올린다면 그 강한 배척의 기운이 재물의 흐름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모이지 않거나 좋은 기회가 왔다가도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번 추석 차례상만큼은 아무리 조상님이 좋아하시던 음식이라 해도 팥이 들어간 음식은 절대 올리지 마셔야 합니다. 차례상은 맛을 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기운을 모시는 자리입니다. 조상님을 편히 모시고 그 은덕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팥은 반드시 제외하는 것이 올바른 차례상 차림 방법입니다. 금전운을 위해 추석 차례상에 절대 올리면 안 되는 음식은 마늘과 파, 고춧가루가 들어간 음식입니다. 대표적으로 김치, 김치찌개, 음악, 매운 찌개나 탄 같은 음식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마늘과 고춧가루는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재료이지요. 칼칼한 맛이 매력적이지만 풍수적으로는 조상님께 올리기에 적합하지 않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료들 역시 팥과 마찬가지로 잡기를 몰아내는 강한 기운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악, 마늘은 강한 향으로 귀신을 쫓고 고춧가루는 불의 성질로 사기를 내쫓는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집안의 기운을 지키는 역할을 하지만 제사상에서는 정반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지요. 김치찌개를 올리거나 매운 양념이 들어간 음식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는 조상님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상님이 드시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행위가 됩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헛제 사이라고 부릅니다. 정성껏 준비했지만 결국 아무 의미가 없는 제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음식을 올리면 금전은 직접적인 영향이 생깁니다. 조상님의 은덕은 후손에게 복과 재물을 불러오는 힘인데 조상님이 제대로 모셔지지 않으면 복의 문도 닫혀버립니다. 그 결과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고 좋은 운이 들어왔다가도 금세 흩어지는 일이 반복되게 됩니다. 특히 추석은 풍요의 날입니다. 조상님을 기쁘게 맞이하고 기운을 받아야 하는 날에 이런 음식들을 올리면 집안의 기운은 풍요로워지기는커녕 점점 메말라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당연하게 차려 올리던 김치 한 접시라도 차례상에는 반드시 내려 놓으셔야 합니다. 조상님을 향한 효심은 맛있는 음식에 있지 않습니다. 조상님이 편히 오실 수 있는 기운을 만드는 것, 그것이 곧 효심이고 풍수적으로는 금전운을 열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마늘과 파, 고춧가루가 들어간 음식은 이번 추석 차례상에서 반드시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차례상에 절대 올리면 안 되는 음식은 복숭아와 살구 같은 과일입니다. 겉보기에는 달고 향기로운 과일이지만 풍수적으로는 제사상에 올려서는 안 되는 강한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복숭아는
예로부터 귀신을 쫓는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악 옛사람들은 잡기를 몰아내기 위해 복숭아 가지를 걸어두거나 복숭아로 부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요즘에도 이어져서 현대의 팔찌나 목걸이, 원석에서도 쉽게 볼 수 있지요. 이처럼 배척의 상징을 가진 과일을 제사상에 올린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조상님을 모셔야 할 자리에 오히려 조상님을 밀어내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추석은 풍요와 화합의 명절입니다. 그런데 복숭아나 살구처럼 내쫓는 기운이 강한 과일을 올리면 풍요의 기운은 사라지고 조상님의 은덕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음악, 결국 정성껏 차인 제사가 헛되게 되고 후손은 복을 받지 못하며 금전운까지 약해질 수 있지요. 따라서 이번 추석 차례상에서는 절대 복숭아와 살구 같은 과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그 안에 담긴 기운은 집안의 흐름을 막고 보이문을 닫아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석 차례상에는 술도 빠질 수 없는데요. 이때 절대 올리면 안 되는 것은 포도주, 즉 와인입니다. 요즘은 전통적인 청주 대신 다양한 술을 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요즘은 전통술 대신 와인이나 포도주를 올려도 되지 않나요? 하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포도주 역시 제사상에는 맞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고급스럽고 색도 곱게 보여서 괜찮아 보일 수 있지요. 그러나 풍수적으로 볼 때 포도주는 제사상에 올리면 안 되는 술에 속합니다. 우선 세계 기운이 문제입니다. 포도주의 짙은 붉은 빛은 풍수적으로 혈기, 갈등, 다툼을 상징합니다. 제사상은 조상님을 편히 모시고 화합의 기운을 얻는 자리인데 붉은 빛술을 올리면 집안의 기운에 불안정함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결국 금전운이 막히고 가정의 화목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지요. 낯선 기운도 있습니다. 음악 제사상은 조상님이 생전에 드셨던 음식과 술을 정성껏 차려 올리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포도주는 서양에서 들어온 술로 우리 조상님과는 인연이 없는 낯선 기운입니다. 풍수적으로는 조상님이 익숙하지 않은 기운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멀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정성껏 차린 제사가 형식만 남고 조상님의 은덕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정결의 원칙과도 맞지 않습니다. 제사상에 올리는 술은 반드시 맑고 정갈해야 합니다. 청주나 정종 같은 술은 그 맑음으로 후손의 삶을 밝게 하고 복을 투명하게 이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포도주는 색이 짙고 향이 강해 조상님께 드리는 술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 것이지요. 따라서 아무리 집안 분위기상 세련돼 보이더라도 추석 차례상에 포도주를 올리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는 곧 조상님과의 연결을 끊고 재물운과 금전운의 흐름을 막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제사상의 술은 반드시 맑고 정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잊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절대 올리면 안 되는 것은 상하기 쉬운 음식과 흠집난 과일입니다. 추석 차례상은 풍요와 성숙을 상징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덜 익은 과일이나 상하기 쉬운 음식 그리고 흠집이 나고 모양이 고르지 못한 과일을 올리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풍수적으로는 이것이 부족함과 결핍, 흐트러진 기운을 의미하게 됩니다. 조상님께 올리는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집안의 기운을 담아내는 상징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썩은 부분이 있거나 모양이 뒤틀린 과일은 정성을 흐리게 하고 조상님이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후손에게 이어지는 기운을 탁하게 만들고 금전은 또한 막히게 하지요. 또한 상하기 쉬운 음식은 추석 같은 큰 명절에 더욱 피해야 합니다. 제사상을 차리고 성류를 다녀오는 동안 음식이 변질되면 그 기운 역시 상징적으로 집안 재물이 오래가지 못하고 쉽게 흩어진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재물의 끈이 짧아진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추석 차례상에서는 어떤 음식이든 흠없는 것, 정성스러운 겉만 올리셔야 합니다. 음식의 겉모습 하나에도 집안의 기운이 담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흠집 하나가 대운을 막을 수도 있고 작은 정성이 큰 복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추석 차례상에는 반드시 올려야 대운이 열리는 음식도 있는데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이번 추석 차례상에서 빠질 수 없는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송편입니다. 송편은 단순한 떡이 아닙니다. 반달 모양의 송편은 차오르는 달, 점점 커지는 복을 상징합니다. 특히 추석, 보름달의 기운과 맞닿아 있어 집안의 풍요와 번영, 그리고 자손의 번창을 기원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송편 속에 들어가는 재료에도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깨는 재물과 번영을, 콩은 다산을 담은 장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송편은 단순히 맛있는 떡이 아니라 재물운과 금전운, 가문의 번영을 기원하는 최고의 제사 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풍수적으로 송편은 빈 곳을 채우고 부족한 기운을 보완하는 음식을 뜻합니다. 반달 모양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공간을 뜻하고 그것이 점차 보름달이 되어가듯 후손 이복이 점점 커지고 채워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추석에 송편을 올리면 집안의 빈 곳이 채워지고 재물이 쌓이는 기운이 열린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송편은 만드는 과정 자체도 특별합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송편을 빚으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가정의 화합과 결속을 상징합니다. 풍수에서는 화합의 기운이 모이면 집안의 기운이 밝아지고 자연스럽게 재물운과 대운이 따라온다고 하지요. 추석 차례상에 반드시 올려야 할 것은 생선포입니다. 제사상에는 흔히 고기를 쓰기도 하지만 전통적으로는 포를 뜬 생선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히 보관의 편의 때문만이 아니라 풍수적으로 잡기를 없애고 정결함을 더하는 음식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생선포는 생선의 비린내와 불순한 기운을 제거하고 오직 정갈하고 순수한 기운만 남긴 음식입니다. 제사상에 올리면 집안의 기운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복이 머무를 수 있는 맑은 길을 연다고 하지요. 특히 재물은 악한 기운에 쉽게 막히는데 생선포는 그 막힘을 없애고 음악 금전운의 흐름을 맑게 이어주는 힘을 가집니다. 또한 생선포는 일정한 형태로 가지런히 정리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수적으로 이것은 흩어진 재물을 모아 한 곳에 모으는 기운을 뜻합니다. 추석 차례상에 생선포를 올리는 것은 곧 집안의 재물이 분산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쌓이도록 하는 상징이 되는 것이지요. 예로부터 생선은 풍요와 다산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포로 만든 생선은 그 의미를 더 정지하여
조상님께 올리는데 가장 적합한 음식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정갈게 잘 말린 생선포는 후손의 정성과 예의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며 조상님이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음식으로 꼽힙니다. 따라서 이번 추석 차례상에는 반드시 생선포를 정갈하게 준비해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는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집안의 기운을 막히고 재물운을 단단히 붙잡는 중요한 풍수적 원칙입니다. 음악, 생선포 한 장이 곧 집안의 복을 오래 머물게 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추석 차례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은 바로 배, 사과, 감색, 과일입니다. 과일은 제사상에서 단순히 후식의 의미가 아니라 풍수적으로 집안의 기운을 맑게 하고 화합을 이루는 상징입니다. 음악, 그 중에서도 이 세 가지 과일은 각각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반드시 올려야 하는 과일로 꼽힙니다. 먼저 배는 것은 황색이고 속은 흰색입니다. 이는 민족의 순수성과 정직을 뜻하며 예로부터 관직과 명예를 상징하는 과일로 여겨졌습니다. 추석 차례상에 배를 올리면 후손이 정직하게 나아가 큰 인물이 되기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깁니다. 풍수적으로는 옳고 고등과 투명한 재물운을 불러오는 상징이 됩니다. 사과는 둥근 모양과 붉은 색깔 때문에 화합과 사랑을 상징합니다. 집안의 화목을 가져오고 서로 간의 갈등을 풀어주는 기운이 강합니다. 사과를 차례상에 올리면 조상님의 은덕으로 집안의 기운이 하나로 모이고 그 화합이 곧 안정된 재물운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음악 마지막으로 감은 성숙과 결실의 상징입니다. 특히 시간이 지나며 단단한 감이 홍시가 되는 과정은 후손의 정성과 인내가 결국 달콤한 결실로 돌아온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추석 차례상에 감을 올리면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세월에도 집안의 풍요와 번영이 이어지기를 기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풍수적으로 배사과 감은 삼색과일은 오행의 색을 대표하며 상에 고르게 올려야 기운이 막히지 않습니다. 이 과일들이 함께 올려져야 가정의 화합, 자손의 번창, 재물운의 안정이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번 추석 차례상에는 반드시 배, 목을 가다듬음, 사과, 감을 정갈하게 준비해 올리시기 바랍니다. 조상님의 은덕으로 인해 집안에 금전운을 받고 대운을 여는 의식이 될 것입니다. 추석 차례상에서 중요한 점은 음식 하나하나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집안의 기운과 후손의 운세를 좌우하는 상징을 가지고 있는 음식이라는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제사상에 뭘 그렇게 따져야 하나, 형식만 지키면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하시지만 풍수적으로는 작은 실수가 큰 흐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무심코 올린 음식이 조상님을 불편하게 만들고 후손의 복을 끊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반대로 조상님을 음악 기쁘게 하는 음식을 올리면 그 은덕이 집안에 머물러 재물운과 금전운을 활짝 열어주는 매개체가 됩니다. 추석은 단순히 명절이 아닙니다. 한 해 동안의 결실을 조상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번영을 기원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추석 차례상은 집안의 기운을 바꾸는 중요한 관문이 됩니다. 이번 추석만큼은 형식이 아니라 의미를 되새기며 올려야 할 것과 올리지 말아야 할 것을 제대로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수에서는 조상공경이 곧 복의 근원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조상님을 정성으로 모시면 그 은덕이
후손에게 흘러내려 금전운이 열리고 대운이 따라오게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일이 막히고 재물이 모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쩌면 조상복이 이어지지 않은 탓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은 반드시 복을 여는 지혜로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음식 하나에도 마음을 담고 원칙을 지켜 올리는 순간 조상님의 기운이 후손에게 이어지고 집안에는 풍요와 번영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올해 추석이 여러분의 재물운과 금전운을 활짝 여는 출발점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풍수 운명 비밀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